반갑고요. 갈 때마다 연령대가 조금씩 다른데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정말 어린 친구들이랑 했었고 한 번은 또 완전 어른분들이랑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몇 살이에요, 여러분? 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내 딸이 2016년생인데 나보다 내 딸에 가까운 친구들이네요. 내 딸에 불과 한 13년 뒤 미래네? 아까 이제 뒤에서 보니까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제 강의에 집중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기 이제 뒷세대로 넘어갔구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나요? 그런 생각 해봤네. 공부 왜 하나요? 대학 가려고. 그래,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대학을 가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하겠지. 그럼 좋은 직장을 가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간다고 돈 많이 못 벌어.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면 장사를 해야지. 좋은 직장 가면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냥 여러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잘 돌아가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건 옛날 역사부터 그래 와서 지금까지 계속 늘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알아야 돼. 나중에 가면은 허무해진다고.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여러분 개나 원숭이 이런 거 키워본 사람들 걔네들이랑 얘기해보면 얘네들이 의외로 지능이 상당하거든요. 얘네들이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고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뭐 사랑도 하고 뭐 상처도 받아. 그런데 왜 걔네들은 문명이 없을까요? 그 언어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생겨나서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살아올 때까지 그런 언어와 지식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바운더리를 계속 조금씩 파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인간이 신의 모상이 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사실 힘들긴 한데 다른 걸로 공부해서 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얻으려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긴 해. 왜냐면 공부 쪽에 제일 대부분의 재화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물론 좋은 직장 얻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부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공부라는 지식의 무기를 인간을 해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쓸 수도 있지. 사기를 치면 되지. 맘먹고 사기 치면 사기 잘 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동기를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떠드나 그런 에너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한테 나한테 지금 보는 거는. 그러라고 이런 자리가 있는 거야. 아까 전에 그 과학 선생님이 바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인 강의를 하실 때 그분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분이 그냥 여기서 주는 그 강연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강의를 한 게 아니죠. 그분이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과 다인데 뭔가가 있었다고. 그걸 느끼라는 거고, 내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또 왜 안 되냐. 그냥 이거 제 이력인데 이게 됐나요? 이게 아까는 네.
저걸 오케이 됐나? 됐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부터 저거 할 건데 뭐 이런 거 다 그냥 뭐 부질없어요. 열심히 살면 이제 이런 거 다 좋아. 그 뭐냐 저기 저거는 할 만한데 책을 냈어. 가요제 금상도 탔어요. 열심히 살면 이런 것도 줘. 그 저기 뭐냐 그만 봐.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무슨 일을 하냐면은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방사선 종양학이라고 하는 거는 암 환자들을 맨날 봐요. 암 환자들을 맨날 보고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저기 뭐냐 후쿠시마 터졌을 때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망하겠지. 그 사람이 전신적으로 피폭을 받았을 때 사망을 시작하는 선량이 대략 8그레이 정도 돼요. 그레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8그레이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100그레이가 넘어가면 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그레이에서 30그레이까지는 즉사하지. 제 강의는 전반적으로 밝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삶이 그런 거지 뭐. 그래서 50그레이, 30그레이까지는 방사선을 맞게 되면 방사선에서 몸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방사선의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몸에서 빨리 자라나는 부분 있죠. 머리카락, 그죠? 그래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죠. 그 다음에 또 잘 자라는 부분, 뭐 손톱이라든가 입안 상피 이런 데 있죠. 입안의 상피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늘 미세하게 상처가 나요. 늘 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력이 빠르고 회복력이 빠르면 데미지도 빨라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빨리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대충 지으면 되지. 설계도에다가 대충 지으면 되잖아. 그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빨리 무너져요. 그런 원리고 그래서 하여튼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선 선량은 대충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그 건강검진 할 때 가슴 엑스레이 찍는 거 있죠? 그거에 한 70만 배 정도 돼요. 이제 그 정도의 선량을 암에다만 집중하면 돼. 몸 전체에다 쏘면 큰일 나요. 그럼 그런 일을 하는 직군이고요. 제가 최근에 치료한 그 아까 전에 나온 제 이력 같은 건 별로 볼 게 없고 이런 걸 잘하는 거지. 내가 치료하는 환자.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폐인데 그 폐가 무슨 기능을 하나요라고 질문할 나이들은 아닌 것 같고 폐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풍선이 양쪽에 달려 있는 거야. 풍선이 여기서 달려 있고 Y자 모양의 대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이 생기면 제일 쉬운 치료 방법은 뭘까? 그것이 잘라는 거지. 수술이 제일 쉬워요. 수술 제일 쉽고 역사도 길고 그리고 수술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Y자 대롱이야 여기가. Y자 대롱이고 이거 심장이고요. 양쪽 폐인데 이게 암이에요. 이만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라내면 Y자 대롱의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면 이쪽 폐는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전폐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래서 좌측 폐를 전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분이 여러분들 할아버지보다는 좀 젊은 한 60 정도 남자분이셨는데 싫대요. 안 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정의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방사선 치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방사선을 원하는 부위에 딱 집중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수술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없어졌어. 신기하죠. 없어졌고 이게 1년 반 전의 사진인데 원래 이제 암 치료를 하면 한 5년 정도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한 반년 전에. 자기 일해야 된다고 바쁘대요. 그래서 뭐 잘 지내시는 걸로 보여. 이거는 성대암이에요. 여기 보면 이쪽이 성대고 이쪽이 이렇게 좀 부었죠. 여러분 담배를 피면 안 돼.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는
담배에는 이제 발암물질이 30가지가 넘고 어떤 사람들이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규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규명 다 됐어요. 발암물질도 있고 사람 죽는 거 다 확인했고 그렇게 우기면서 담배 피는 아버지가 계시면 반드시 말리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잘생긴 아니에요. 담배를 피면 저기잖아. 담배를 피면은 성대를 통과하잖아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목이 걸걸하죠.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방사선 한다고 서 있으니까 방사선 했겠지? 수술할 수도 있어요. 수술로 칼로 이렇게 빡빡빡 긁어내도 돼. 수술로 빡빡빡 긁어내면 어떻게 될까? 아플까? 그렇게 잔인한 수술할까? 생으로 사람 해놓고 목에다 칼 넣어서 빡빡 긁을까? 아프게?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지. 정답. 그렇지. 그 성대라는 게 일종의 관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코더나 클라리넷 이런 거 아시잖아요. 불면 소리 나잖아요. 여기 있는 풍선에서 공기가 플로우를 할 때 성대 안에는 모양을 가지고 소리가 난다고. 근데 리코더나 클라리넷을 빡빡빡 긁으면 그게 소리가 조금만 긁어도 되게 이상해지겠죠.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수술을 해도 목소리가 확 가버려요. 정답. 대단해. 그 다음에 그래서 방사선을 했는데 없어졌어. 네, 그래서 없어지고 목소리도 손상 없이 완치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순위는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고 이제 5위가 자살이죠. 자살 높아요, 우리나라. 이게 암이 1위를 차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꽤 잘 산다는 얘기예요.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암이 사망률을 차지하는 범위가 높아지고 왜냐면 암은 70%가 60대 이상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60살 이상까지 못 살면 안 생기겠죠, 잘.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수명이 그 정도보다 낮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는 잘 안 생겨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는 뭐가 높을까요? 뭐가 높을까? 사망 원인으로. 영양실조는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영양실조는 정말 못 살 때, 정말 못 살 때 영양실조가 생기고 주로 이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프로듀싱 하고 있는 곡식의 양을 전부 다 합쳐서 전 세계 인구로 쫙 나누면 미국인들이 평균 섭취하는 만큼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아가 많았죠. 근데 요새 기아가 많이 없어진 건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야. 기아. 굶어 죽는 거. 감염성 질환이 많아,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가면 더럽잖아요. 하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물도 별로 안 깨끗하고, 인도에 갔더니 물을 가게에 샀더니 물뚜껑이 열려 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죽었죠. 그런 장티푸스라든가 말라리아, 폐렴, 개활액 이런 게 다 감염 질환이에요. 살기가 어렵고 이제 손도 잘 못 씻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거주 환경 안 좋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되게 운막 같은 데 다 때려놓고 대충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을 숙주로 병을 기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다 노인성 질환이에요. 다 나이 들면 생기는 거야. 근데 암이 왜 이렇게 높냐면 미국의 1위는 뭔지 알아요? 미국의 1위 맞춰보세요. 비만? 비만, 당뇨. 미국인이 들으면 싫어하겠다. 이 2, 3위 질환은 사실 좀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 이제 비만하고 당뇨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대사증후군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몸에 지방만이 쌓이고 혈관에 죽상이라는 기름 덩어리가 쌓이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심장도 안 좋아지고 중풍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1위예요. 심뇌혈관 질환이. 그래서 그게 1위고 그 다음이 암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암이 많냐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지금 미국 사람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비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별로 안 뚱뚱해요. 먹는 것도 야채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비만 관련한 생활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를 꼬집었어.
네,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 즐거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이 많고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일본도 암이 되게 높아요. 오래 살잖아. 사람들이 오래 살고 날씬한 나라들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살이 높으면 좀 불명예죠. 우리나라가 좀 행복도 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맨날 엄청 하위에 위치하죠.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들은 다 경쟁해야 되고 살기가 안 좋지. 어떡하냐. 이민을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미국의 사망 원인이 제일 높은 거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걸 통칭해서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걸로 인해 그리고 그 심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생활 관리를 해서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확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암의 원인은 잘 몰라요. 그거보다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암의 원인으로 가볼 건데 우리나라 암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뭘까요? 여러분 답을 놓고 말하는데 답을 맞춰야지. 이거잖아, 그치? 네, 갑상선암이에요. 네, 갑상선암이 제일 많은데 갑상선암은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치료가 잘 되고 수술을 하고 전이가 돼 있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암이에요. 좀 특이한 암이에요. 그래서 암으로 잘 안 쳐. 이건 완치율이 거의 100%라서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1위 공포암은 위암이죠. 위암이 제일 많고 위암이 왜 많을까요? 술 마셔서? 그래 그것도 원인이지. 담배를 너무 많이 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짠 거. 다 원인이기는 한데 제일 많은 원인은 저거예요. 파일로리균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위에 있는 균이야 균. 여러분 그 균이 우리 몸에 균이 여기저기 살아요. 어차피 우리는 미생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자유로울 수 없는데 걔들 중에 뭐 대장균 같이 좋은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이제 여학생들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맞을 거예요. 그거 저기 자궁암 예방주사 이런 거 맞을 거야. 그런 게 대표적인 미생물이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종자인데 그 파일로리균도 위에 있으면서 위에서 염증을 오랫동안 유발하고 암을 유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아. 성인이 한 70% 정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 왜냐면 왜 그런지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그냥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원래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젖은 음식을 나눠 먹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병균 나눠 먹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네, 그리고 짠 음식도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두 번째고 대장암은 그냥 원래 많아요. 원래 많고 그 다음에 폐암, 유방암, 간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 좀 특징적인 거는 간암이 많아요. 간암은 미국이나 영국에는 별로 없어. 이거 왜 많냐면 다 사람들이 이제 왜 많아요 물어보면 다 술 때문이라고 할 텐데 술 때문은 아니고요. 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을 전 세계에 비슷한 장정들끼리 놓고 다이다이를 뜨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잘 먹는다고 내가 그다지 그냥 그래. 뭐 저기 서양 사람들 저기 백인들 술 먹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냥 뭐 입가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하여튼 간암은 그래 술 때문이 아니고 그 저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간염 바이러스가 좀 있어. 여러분 중에도 있어. 그 5%나 8% 5에서 8% 정도 되는데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성인 되면 검진 거부안이 날라와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라고 할 거야. 꼭 검진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암조별 사망률이 있는데 발생 현황이랑 조금 다르죠. 1위는 뭔가요? 폐암이죠. 폐암이 왜 높냐면 아까도 봤지만 일단 폐암은 생명에 직결되잖아요. 폐 없으면 죽죠. 방법 없지. 숨 못 쉬는데. 그죠? 생명이 직결되고 증상이 늦게 발견되는 데다가 증상이 발견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좀 늦게 발견돼.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 중에 성대암 이런 거 있지. 성대암은 되게 초기에 잘 발견돼. 왜 발견될까?
목소리가 금방 가니까, 그죠? 유방암 이런 것도 초기에 잘 발견돼. 왜 발견될까? 만져지잖아요, 그죠? 갑상선암도 금방 발견돼. 만져지니까. 근데 폐암은 뭐 만질 수도 없고, 그죠? 뭐 췌장도 비슷한데 췌장암은 그냥 빈도 자체가 좀 낮아서 여기 가 있는 거고, 췌장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죠. 췌장은 되게 뱃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나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발견도 잘 안 되고요. 원인도 잘 몰라. 폐암의 제일 큰 원인은 뭘까? 담배. 이건 담배예요. 담배. 난 담배가 마약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담배를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간암이죠. 간암은 이제 우리나라 유병률도 높고, 이것도 간이 되게 커요. 크고 이것도 증상이 잘 안 생기고, 간은 20%만 남겨놔도 정상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완전히 마탱이 갈 때까지 증상이 잘 안 생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암이죠. 위암 워낙 많으니까. 위암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건강검진을 되게 잘 받는 암이에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잘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암 치료를 잘해. 세계 1위예요. 진짜 잘해. 위암이랑 간암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랑 경쟁할 만한 데가 일본 정도? 네, 정말 잘해.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금연이고요. 무조건 금연이에요. 금연 제일 나빠. 금연은 정말 지겹게 들어야 돼. 지겹게 들어서 담배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날 정도로 들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여기는 글쎄 담배 필 사람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정기검진이에요. 정기검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 1990년 이전까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5년 생존율이 대충 한 35%? 37%? 그냥 모든 암의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지금 몇 프로일까요? 지금은 한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암 이퀄 사형 선고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이야. 그건 좀 옛날이랑 다른데, 이제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 치료 기술도 발달을 했겠지만, 그 검진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검진을 우리나라가 되게 의외로 엄청 선진적인 면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좀 별로지만, 이런 우리나라만큼 암 검진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랑 경쟁할 만한데 일본 정도밖에 없어. 자꾸 일본이랑 비교가 되는데, 굉장히 검진을 잘해서 병을 조기에 잘 발견을 해서 많이 높아졌고, 암의 원인인데, 이게 좀 옛날 거예요. 이거 한 80년도 초반쯤에 나왔던 국제암연구소랑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저걸 했는데, 암의 원인을 쉽게 설명하면 한 3분의 1은 담배고요. 3분의 1은 음식이야.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뭐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냥 나머지 블라블라블라. 음주가 의외로 적어요. 음주가 의외로 적어. 옛날 연구들을 봤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암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 정말 많이 먹는다는 게 뭐 소주 2병씩 매일 20년 이상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헤비 드링커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헤비 드링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헤비 드링커라기보다는 좀 중독자가 많죠. 그거에 의존하는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이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퀄 뭐냐면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3분의 2의 암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평생 동안, 평균 수명 동안 살 때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암을 경험할 확률이 대략 3분의 1 정도 돼요. 꽤 높죠.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깎아낼 수 있으면 얼마가 돼요? 9분의 1이 되죠. 확 낮아지죠.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 소년 분께서
그 9분의 1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하더라. 없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9분의 1의 5년 생존율이 70%인 거예요.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랑 하는 대화를 재구성해 본 건데, 치료는 의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할 게 없잖아. 그래, 이제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의사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음식이 병의 경과에 미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긴 면이 있었어요. 비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나는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 식단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인데 있을까요? 있어요. 확실해? 네. 거기 답이 있구나. 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성인에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런 질문 하나 해봅시다. 과학적인 게 뭔가요? 과학적인 거. 실험을 통해 증명된 거. 또 과학적인 거. 이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건 그것도 괜찮은 대답이다. 끝없는 연구가 필요한 건? 너무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각자가 다 정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재밌는 답을 많이 얻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인구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금치를 많이 먹은 사람이랑 적게 먹은 사람이랑 대장암 발병률을 연구를 했는데 대장암 발병률이 한 15% 올라갔어요. 이쪽 연구가 10,000명에서는 5,000명이었어. 5,000명이래. 50명이었어요. 대장암 발병. 이쪽 연구 10,000명에서는 50명의 15%는 얼마야? 65명이죠. 이쪽 연구군에서는 1,000명, 1,000명 중에 50명, 1,000명 중에 65명이 발병했어. 그래서 15%가 증가했다라고 논문을 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세포주 실험을 해가지고 창자를 대장을 톡톡톡톡 잘라서 거기다 시금치 액기스를 뿌려서 암세포가 줄어드는지를 봤는데 안 줄어들어. 꽉 났어. 그럼 뭘까요? 뭐가 맞는 걸까? 그거는 특정한 사람 수나 가지고 실험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생체를 직접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랑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자세히 해주시면 네. 대학생 같은 대답을 해서 조금 놀랐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실험 설계적인 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 사회과학은 과학인가요? 심리학은 과학인가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정의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논문으로 나오면 과학이라 그래. 논문으로 나온 과학이라 그러고 별로 토를 안 달아. 어디 가서 논문이라고 막 인용해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 식단이라는 게, 아까 지금 여기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을 끝까지 파면 잘 몰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논문으로 나온 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인구 대상 연구 같은 거, 그런 거나 그런 실험 연구 같은 거, 둘 다 통일된 것도 있고 둘 다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고, 이거는 세계 암연구재단, 미국 암협회 각각 다른 기관인데
둘이 합쳐서 보고서를 내요. 둘이 합쳐서 보고서를 내고 항암 요소랑 발암 요소를 이렇게 등급별로 좀 나눠놨어. 나눠놨는데 이거는 이제 좀 몇 년 전 버전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암 예방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야. 암 1등급에 식이섬유가 뭐에 맞나요? 샐러리. 야채 다 많아. 그럼 야채를 씹어 먹어보면 뭔가 이렇게 질긴 심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파에 많지. 그런 게 식이섬유인데 특히 이걸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줄여. 대장암이 왜 줄까요? 내가 답을 말해줄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변이 묽어져요. 왜냐면은 대장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변이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변으로 인해 생기는 변과 박테리아의 독소에 대장이 노출될 시간이 짧아진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답은 몰라.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식이섬유를 하면 암이 줄고 운동하면 비만도 암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운동 자체가 되고 그다음에 모유수유를 하면 좋아요. 모유수유는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모유수유는 근데 모유수유는 힘들거든요. 모유수유는 굉장히 힘들어. 모유수유를 여러분들 어머니가 모유수유 하셨으면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 굉장히 힘드는데 하여튼 하면은 유방암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온갖 채소들. 채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뭐 어떤 특정 채소가 좋냐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최근 무슨 특정 채소를 얼마큼 먹었는지 수치화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걸 인구로 연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야채 같은 것이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조금 이제 독특한 얘기를 해주면 식물들을 먹으면 왜 암을 예방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흥미로운 가설은 식물은 태양빛으로 자라죠. 그래서 늘 태양을 마주하고 있잖아. 태양도 라디에이션이에요. 태양도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견뎌내기 위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식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항산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방사능이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담배든 그런 발암 물질이 몸에다 암을 유발할 때 몸에다가 독소를 전달하는 방법이 세포를 산화시킨다고. 그거에 버텨내는 기전이에요. 항산화 기전이라는 게. 그 항산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냥 추정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 우리는 인간이니까 답은 몰라. 답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 다음에 발암 요소로는 고기가 있어. 고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해? 고기 이제 이게 저거기는 한데 일단 저기 햄이랑 소세지는 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햄 좋아하시나요? 햄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나도 햄 좋아하는데. 근데 저기 이제 하여튼 붉은 육류를 많이 먹은 인구군이랑 안 그런 인구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장암이나 다른 몇몇 암들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암협회나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육류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붉은 육류를 아마 일주일에 300g 이하, 그 다음에 가공 육류를 아마 되도록 안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게 서양 연구라서 이 세계암연구재단은 영국 거고 미국인데 여러분들 미국 가본 사람 있어요? 가봤어요? 그렇구나. 그 미국인이나 그 서양인들 고기 먹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애교해요. 되게 먹는 양이 정말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작은 양을 불려서 먹죠. 작은 양을 막 끓이고 삶고 튀기고 거기다 야채를 막 곁들여서 먹잖아. 그런 것은 진정한 고기 매니아라고 볼 수 있지. 진정한 고기 매니아들이 먹는 걸 보면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뷔페 식당에 가니까 여러분들도 뷔페 가면 고기 짓는다고 짓겠지만 진짜 이만한 접시에다가 스테이크만 이렇게 한 6개씩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와요. 야채도 안 먹어. 대단하더라고. 그러면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렇게 고기 많이 먹지도 않는데 고기를 막 금육하라 그러면 좀 그래. 그냥 햄이랑 소세지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한 20대 중반 이하는 해당 사항 없다고 봐. 그냥 많이 먹고 많이 크세요. 그 다음에 저기
술은 아까 그러니까 담배는 이제 무조건 저거 하고 술은 담배만큼 발암력이 세지가 않아요. 다 관계가 있긴 있어. 관계가 있긴 있는데 담배 아까 내가 그 뭐냐 대장암 15% 올라가는 거 비유 잠깐 얘기했죠. 1000명 중에 50명, 1000명이 65명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연구하면은 꽉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좀 애매하잖아. 근데 술은 그 정도인데 담배는 그 정도가 아니야. 담배는 20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1000명 중에 10명이었는데 1000명 중에 200명 막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건 꽝이 아니지. 하여튼 술도 있다고. 그 다음에 비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젓갈류가 좀 안 좋대요. 젓갈류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갈류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비만 면에서 보면 괜찮죠.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칼로리도 낮고요. 근데 이게 좀 위암이나 그 이제 동양인한테 좀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식도암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짜게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채를 먹는 방법에 대한 조언인데 이 야채들이 보면 색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이나 암에 저항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들을 그걸 우리가 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식의 전문 용어를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전문 용어라는 게 한 번만 까보면 되게 별거 아니야. 파이토는 그리스어로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케미칼은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야. 식물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무슨 파이토케미칼 그러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하려고 하거든. 있어 보이는 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지. 하여튼 그래서 옛날 과외할 때 생각나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채를 먹으라고 권장을 할 때 여러 종류의 색깔, 이거 네 거냐? 아니지, 내 거지? 그 저기 뭐냐? 네가 먹을 만 나이가 아니구나.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야채를 골고루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파이토케미칼들이 색깔을 띠기 때문에 유명한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제 여긴 포도가 없는데 포도에 리스베라트롤이라는 게 있고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찾아보면 별거 아닌데 뭐 안 찾아봤어, 귀찮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야채를 골고루 먹으면 파이토케미칼도 섭취하고 섬유들도 섭취하고 좋지 뭐. 그 다음에 고기인데 고기를 조리를 배고프시나? 고기를 조리를 할 때 그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섭취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붉은 육류를 이렇게 직화로 조리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성 단백질 요리는 200도인가 300도인가 이상의 직화로 조리를 하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이 고열이랑 반응을 하면서 발암물질이 발생해. 그 발암물질 이름도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랑 뭐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이제 튀기는 음식이나 지지는 음식을 많이 하는 중국 음식점이랑 그 주로 끓이는 음식을 많이 하는 인도 음식점이랑 해서 폐암 발병률을 비교를 한 거야. 어디가 높았을까? 중국이 높았어.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백질 계열 생선이든 고기든 요리를 하실 때는 어머님들도 몇 분 계신데 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조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를 안 할 수는 없고 환기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붉은 육류보다는 닭고기가 좋아요. 치킨은 질리지. 그래서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붉은 육류로 생기는 그 발암률 상승이 없어요. 어쩔 때는 오히려 암을 예방한다는 보고들도 있어. 그 다음에 생선 드시면 좋아요. 그 어식 백세가 암의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많이 드시면 좋고 특히 그 일본 사람들이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서양권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놈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생선을 많이 집어먹은 게 아마도 생선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안에 뭐 괜찮은 성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어요. 암을 줄여준다는. 그 다음에 콩 좋아. 콩 많이 드세요. 콩은 좋은 거야. 콩은 단백질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발암 효과도 있고 섬유질도 있고 좋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이제 고기류를 할 때는 가급적 끓이는 조리법이 좋고요. 생선도 마찬가지고. 삼겹살 좋아해? 삼겹살은 안 좋아. 그거 좀 암에는 안 좋은 암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점수표가 그 연구한다는 그 점수표가 있는데 삼겹살이 거의 맨 아래 있어. 그 표 없네? 그 표가 이런 저기가 안 됐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냥 그 연구 자료는 여기 안 들어가 있네. 뭐 그거 없어도 돼. 이거는 이제 전공류라는 건데 전공류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쌀을 도정을 하잖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게 어딜 베끼는 거지? 그게 그 쌀에 그 쌀 겨가 있고 배아가 있는데 그 배아라는 부분만 남겨놓고 잘라낸 거예요. 근데 배아는 이제 그러니까 녹말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 도정을 하면은 그 쌀의 그 식물인 부분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녹말만 남아 있고. 그래서 현미라거나 도정하지 않은 보리나 통밀이나 콩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 또 얘네들도 식물이니까 당연히 파이토케미칼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고 잡곡밥이랑 현미밥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담배인데 담배를 피게 되면은 폐암 발병률이 이제 이게 아마 하루에 한두 갑 정도 피면은 20배, 발암물질 50종 이상이고 이게 담배를 피면은 폐암만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엔 폐암이 없어. 암은 유전이야. 그러니까 난 담배를 펴도 돼. 되게 대표적인 헛소리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담배를 피면은 담배가 연기가 지나가는 모든 장기의 암은 다 높아져요. 구강 통과하지, 식도성대 통과하지, 그다음에 위 통과하지, 폐 통과하지 쫙 다 걸리고 통과 안 하는데도 다 걸려. 거기다 심장 질환이랑 폐질환도 생기고 흡연자와 함께 산 어린이들의 머리카락을 분석을 해봤더니 니코틴 함량이 비흡연자랑 산 어린이보다 2배.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흡연으로 노출된 산모의 저체중아 출산 및 사산율이 20% 높아졌고 담배를 안 폈는데 암에 걸린 환자 특히 여자들 중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과거력 있는 사람이 70%다 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 드링커 술 조금 마시면서 하루에 한두 잔 이건 이제 중간이고 이건 이제 술고래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사망 위험도가 한번 낮아졌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 위험,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이렇게 폼나게 와인 즐기는 사람이 더 사망률이 낮다고. 왜 그럴까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게 재밌는 가설이다. 스트레스가 적어서. 이게 이제 사망 위험도잖아요. 암 유발 적이 아니라. 그래서 술을 약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술 마시면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좀 약간 술을 마시면 심혈관계 질환이 좀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꽤 낮아져.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스트레스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원래 몸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원래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겠죠. 술 고래가 되면 뭐 일찍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미안한데 연구 자료라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음식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요소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요소는 연구된 바들을 살펴볼 때 몇 점 정도는 같다. 그래서 분유를 합쳐서 삼겹살은 5등급, 비빔밥은 2등급, 김밥은 3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 그런 걸 논문은 썼고요. 논문은 나왔고 특허를 지금 해놨는데 특허를 출원 중인데
모르겠어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해서 사실 지금도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언급을 했지만 이런 음식과 암 예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의 전문가들한테조차도 요약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리고 또 서양 연구기 때문에 또 아시아 사람들이랑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래서 그 광고를 잠깐 하면 거의 끝났은 게 광고로 가면은 요거 이게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고 이 책을 읽으면 대충 내가 연구 자료는 소개를 안 해놨는데 그건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이 책을 읽으면은 뭐가 암에 좋고 뭐가 암에 나쁜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처럼 알게 돼. 그런 마법의 책이야. 이거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한 30% 정도 받거든요. 미국은 60% 정도 받고. 근데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하나 썼어요. 제가 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암에 대해서 좀 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분들은 이걸 사서 보시면 추천해요. 제가 여기저기 도서관에 많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도서관에도 꽤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해서 넣어준 건 아니고 도서관에 이메일 보내서 이 책 구매해주세요 하면 보통 구매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여기까지 했었지. 커피. 여러분 커피는 잠깐 답이 나왔네. 커피는 암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마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커피는 저희 되게 오랫동안 건강에 매우 해로울 것이고 암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왔어요. 이게 좀 안 좋아 보이잖아. 색깔도 시커멓고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지. 맛도 쓰고 시커멓고 뭔가 좀 거시기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 최근에 연구 결과는 좀 거꾸로 나왔어요. 거꾸로 나왔고 특히 이제 간암과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암물질로 최근에 보고가 됐고 간암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간암 학회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이나 음료는 커피가 유일하다. 얘네들 이런 말 진짜 안 하거든요.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간암 학회 사람들. 근데 너무 연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파킨슨도 줄여주고요. 좀 희한해.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그냥 저거잖아. 콩을 달인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몸에 해로울 게 없어. 이 안에 좋은 성분도 많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커피를 담배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옛날 연구들이 그런 거를 이제 연구 용어로는 마스킹 됐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친구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마스킹이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잘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옛날에 저거였는데 얼마나 마셔야 되냐. 여러분 커피 많이 마시나요? 아메리카노? 그래. 사실 뭐 안전량 이런 건 없어요. 뭐 개인 차이도 심하고. 근데 보통 이제 1일 400mg 이하 정도의 카페인이면 괜찮지 않나. 내린 커피 3-4잔 이걸로 머그잔으로. 괜찮지? 충분하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이거 많이 먹는 사람들 찾아가면은 뭐 이탈리아나 북유럽 이런 데 가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진짜 뭐 아침에 한 주전자, 저녁에 한 주전자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되게 즐기는 편이고, 이거 이제 저건데, 세계 암연구재단하고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놨어.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어머님, 아버님 보여주시고, 잘 지키면, 내가 군대를 저기 보건소에서 일을 했어요. 시골에 있는 농촌에서 보건소에서 저걸 했는데 이제 거의 노인들이죠. 거의 노인들인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뚱뚱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야채도 좋아하고 그래서 암이 안 걸리면 진짜 오래 살아요.
90살 이상 넘기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맨날 막 나라에서 약을 공짜로 주니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 그러면서 막 지루해 하시는데 하여튼 진짜 오래 살 수 있다고. 오래 살면서 무슨 재미를 찾을지는 각자 찾으셔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자제할 것. 설탕이 많이 들어가 없는 패스트푸드는 이거를 그 에너지가 농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해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비만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고요. 비전분성 채소라고 하는 거는 전분이 들어있는 채소는 대표적인 감자, 고구마가 있죠. 그런 거 빼면 다 비전분성 채소예요. 뭐 양파, 마늘, 파 뭐 이런 거 다 비전분성 채소인데, 그런 거를 많이 드시면 좋고, 붉은 육류는 주 500g 이하, 가공육류 최소,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주 500g. 좀 적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티네이저들은 많이 먹어도 돼. 성인 때 줄이세요. 그 다음에 술은 마시지 않거나, 남자는 하루 2잔, 여성 1잔이. 잔은 소주, 맥주, 와인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 소주잔 1잔이랑 맥주 200cc랑 와인 1잔이랑 거의 용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코올량이. 그다음에 염장류나 짠 음식을 줄이고 수유를 충분히 하고, 영양 보조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시금치를 먹었을 때 이게 암에 좋다 이러면은 그 시금치에서 암에 좋은 성분을 싹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환을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망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분명히 음식을 먹었는데 괜찮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돼. 오히려 암이 높아지기도 해.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를 추정하고 있어. 우리는 모르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토마토를 뭐 색소와 섬유질과 종이와 이런 거를 접착제와 이런 걸 해서 토마토랑 비슷한 거라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택도 없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쪽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전자 쪽인데, 그 자연계의 물질들에는 그 굉장히 많은 성분이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정량화된 성분으로 다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런 거 다 알아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걸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암을 예방하고 이런 거는 이게 뭐 제일 이 성분인 것 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함께 함께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양 보조제보다는 골고루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암의 원인으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암을 3분의 2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연구자들이 추정한 거예요. 그냥 통계적 방법으로 여태까지 이런 걸 보니까 대충 이럴 것 같다고 추정을 한 거고, 이거는 2010년대 중반쯤에 실제 인구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킨 사람이랑 안 지킨 사람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1%가 감소했어. 아까 그 3분의 2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열심히 예방을 잘하면 9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31살 때 이제 30살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초중기 정도에서 치료하면 잘 나았을 가능성이 90%쯤 돼요. 유방암 이기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교파 목사셔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지내다가 1년 뒤에 와서 그 온몸에 뼈에 다 전이가 돼서 펫CT라는 게 있는데, 펫CT라는 거를 찍으면 몸에다 동위원소를 주입하고 사진을 찍는 동위원소가 암에 부착해서 빛을 내요. 그래서 그 암이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그런 영상 기기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찍었더니 그냥 그 해골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뼈에 다전이 된 거예요. 다전이 돼서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의 얼굴이 미안해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옅은 미소와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서 좋은 길을 택해야 돼. 양심이 말하는 바를 잘 따라서. 이게 되게 유치한 소리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못해. 의외로 사람들이 양심보다, 이 양심과 이기심은 늘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면 늘 유혹을 받아.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체의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도를 하든 뭐 참선을 하든 뭐 명상을 하든 뭐 태극권을 하든 버섯을 먹든 뭐 커피 관장을 하든 뭐 소금 치료를 하든 뭘 하던 간에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연구해보면 근데 대부분은 없어. 당연히 없겠지. 그게 있으면은 내가 옛날에 실업자가 됐겠죠? 그게 아니잖아.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에 나는 이제 그냥 이건 나의 개인적인 폴리시인데 최근에 대한암학회에서 대체의학을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거절했어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죄송하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만들어지면 알려주세요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 사실 이제 원래 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하던 강의의 슬라이드라 저게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디 아프거나 할 때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아서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힘들고 우울해지면은 자책감이 생겨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암에 걸렸나 이런 얘기들이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원인을 모르고 인생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병에 걸린 거지.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 죄냐고 따지길래 그런 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라고 제가 이제 암 관련 강의할 때 슬라이드마다 끝에다가 넣어놓고 이게 제 그 책에 써 있어요. 맨 뒤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 강의는 밝은 분위기로 끝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